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의무 부과 직전 상장사의 주요 주주와 임원들이 지분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23일 이후 지분 매매에 대해서는 목적, 금액 등을 30일 전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목표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식료품 업종이 증시 대폭락 여파에서 좀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 중 원달러 환율 급락 사태까지 벌어지며 향후 실적 전망에 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불안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팬더멘털이 우려만큼 악화된 것은 아니어서 이번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있을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 지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신한투자증권은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에서 현대건설, 하나시스템, 강원랜드, SKI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F&F 등 6개 종목이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 지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대형주 지수에서 중형주 지수로 이동하는 종목은 중소형 펀드에서 상위 비중을 차지해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경계, 관만 모드에 돌입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한 등락도 파급력이 크지 않았죠. 금융주들은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종목들은 또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파월 발언에 따라 다음 주 시장 흐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우선 오늘 우리 시간 밤 11시 파월의 잭슨 홀 연설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화재에서 비롯된 2차 전지 수혜주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변곡점으로 좀 여겨졌었던 2,700포인트는 지지를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2,700포인트가 거의 껌딱지처럼 계속해서 행보하는 것들이 되는데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종목들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금요일 막판은 보통 약세를 보이고 하락을 좀 하는 부분,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급락할 거다. 다들 이제 겁을 많이 먹었을 건데 의외로 이제 강한 하방적 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회의 어떤 흐름이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침체된 종목군들은 없잖아 있지만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횡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2,700이 가장 중요한 어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저항 지지선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왔을 때가 강력한 저항선이고 지금 일주일상 횡보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미증시의 어떤 잭슨 밀팅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궁극적인 어떤 결정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9월 달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8월 말이 되고 또 9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좀 있기 때문에 연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또 그때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9월 달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경계 심리 또는 어떤 확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기는 좀 힘이 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범위의 이제 등락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확률은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횡보 박스권의 흐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400에서 2,700까지 단숨에 300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조정이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또 상승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많은 어떤 에너지 비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또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던 낙폭하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저는 당분간 또 9월까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월봉상으로 이제 보더라도 지금 전체 1년 전과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 없잖아 있지만은 1년 전에도 이제 3개월이나 3분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운봉은 아니더라도 십자 도정 또는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이 보인 뒤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섹터주 어떤 흐름들 중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알티캐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전체 충전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은 이 화재 방지 관련된 종목이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닉스, 한빛레이저, 민테크, 나노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기차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물론 온도 차는 있지만은 2차 전지가 전체가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반사수혜로서의 종목군들이 이제 부상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뉴스에는 잘 알다시피 세계 특허 보유 특히 굉장히 많은 한 15,000만 개가 넘는 현재 BMS 특허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에 가까운 특허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BMS 중요성들이 강조가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랠리에 좀 동참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어떤 제조업 중심, 제조 완성차 중심에서 양극재 중심도 아닌 바로 완성 셀업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중심은 BMS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약간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찾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화제가 많이 도는 부분들은 여름에 대한 뭐 계절적인 어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불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냥 일회성 우연히 겹치는 것들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쪽의 오늘 흐름들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양자암호통신은 간간히 많이 올라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단발성인 어떤 뭐 상황이 될 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통신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결국은 그동안에 전혀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 통신주, 그다음에 게임 이런 종목군, 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시세가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 순환매가 또 찾아올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통신주의 반등에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인벤티지 랩도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특히 이제 잡힙니다. 비만 치료제 DXVX가 오늘 뭐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서 인벤티지 랩, 대화제약, 뭐 HBL 이런 그 제약 바이오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진단 쪽만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다가 약간 뒷전에 있는 어떤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 바이오주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전략들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 테마주들의 순환 장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9월장 이 연휴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시장 대응은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를 매일같이 해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DI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3,300원, 비중은 30%인데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짚어보니까 종가가 15,96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이미 30%이시거든요,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 더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추가 매수는 좀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로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락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락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DI도 같이 역시 하락을 같이 이제 받았던 그런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하락이 멈춰졌느냐 멈춰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점에서 얼마만큼 빠졌느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DI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반토막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사서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이 된 것을 사야 된다.
자주 강조를 좀 드리죠. 그래서 3만 원 부분에서 절반이면은 15,000원 정도. 거의 한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000원 정도에서 한번 보면은 15,000원이 과거에 돌파와 안착을 좀 했던 그런 어떤 층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슈팅을 하다가 많이 밀렸어도 여기가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빠진 부분, 언더슈팅이 좀 일어났지만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행보 수련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반전이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수가가 23,300원인데 이 전체 하락의 한 절반 정도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21,000원, 22,000원 정도가 좀 잡힙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 약간 매수가가 좀 덜 오더라도 이때 한번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60%가 올랐던 것은 2만 원 좀 넘어서 올랐던 것은 적지 않는 어떤 반등의 폭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좀 덜 올랐다 할지라도 이때는 이제 매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물타기 부분들은 조금 비중이 약간 3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권장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문자를 주셨는데 이미 비중이 30% 정도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어렵다 들어봤고요. 그래도 저희가 2만 원 선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 그 근처에서 정리를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16만 3천 원, 비중은 40%입니다. 지금 소폭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우선 오늘 종가를 보니까 2%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15만 1,8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소폭 좀 이탈을 하긴 했지만 40%면 직전 상담보다도 비중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은 전체 이제 두 가지 이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이제 이 밸류에이션 쪽 안에 좀 들어왔기 때고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례 업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아니고 지금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9월달 출시 이제 모멘텀도 좀 있고요. 또 사족 보행에 대한 기술은 거의 완벽합니다. 다만 이족 보행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개척해야 될 어떤 기술적 난관들이 조금은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9월 달에 이런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24만 원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18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저항권이자 목표가가 약간 설정이 좀 되죠. 그래서 10만 9천 원에서 지금 원만하게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하더라도 뭐 최근에 어떤 이슈 웨어러블 로봇 이슈가 좀 있으면은 18만 원 정도에서 한번 슈팅이 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도 시점을 한번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9월에 있던 이슈가 또 강력하게 한번 진행이 된다면 그때 한번 차익 실현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8만 원 선에 이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의 매도 전략 중요해 보인다라고도 들어봤으니까 이 가격적인 전략을 잘 참고하시고 수익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000원, 비중은 40%인데요. 3개월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빠졌는데 혹시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손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지금 매수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예,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항공 쪽 하고요. 항공 정비, 또 UAM 사업에 왕성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뭐 이 방산 쪽으로도 날아가는 종목군도 많이 있는데 전혀 어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슈적인 측면이 반응을 좀 하지 않는 어떤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술력도 좀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시총도 한 1,300억 정도 굉장히 가벼운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혀 움직임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 한 번은 이제 슈팅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19,000원, 2만 원대에서 이것도 반토막이 났네요. 10,000원대에서 완벽한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그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삿발 형태, 그다음에 상승 삿발 형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 UAM 쪽에 대한 뭐 실증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된다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저평가 밸류션도 한 번은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이제 12,000원에서 한 40% 정도 되는데 이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의 고점이 이제 매수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횡보 등락 현재 전혀 움직임 없지만은 조만간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움직여준다면은 이 박스권의 종수배에 좀 해당이 되는 가격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4,000원인데 14,000원 아래인 13,8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이 급락을 좀 했던 이 부분의 층 상단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3개월 정도 보유인데 좀 더 1, 2개월 정도 더 보유를 좀 해서 13,800원의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우선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는데요. 이슈를 한 번 더 받는다면 저평가된 점이 또 매력으로 부각이 돼서 충분히 박스권 상단인 14,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매도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13,800원 부근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주셨고요. 매수가가 2,900원, 비중은 20%인데요.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니까 오늘장에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83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아직 오르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에 마찬가지로 배양 배지, 다시 말해서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소구장 기업이 그렇게 드뭅니다.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근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양 배지, 배지라는 것은 세포의 영양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물로 보면 사료 업체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계속해서 활성화될수록 미생물의 먹잇감이 되는 특히 동물로 보면은 사료에 해당이 되는 배양 배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걸 이제 전문으로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또 이 반도체만 소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도 소부장이 있다. 네, 그 중에서 현재 이런 부분이 한 번은 두각이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최근의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고점에서 지루하게 좀 빠진 부분, 장이 약세 때문에 그러죠. 최근 올라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해줬다가 숨구르기. 오늘 뭐 거래량이 살짝 이제 붙으면서 5% 이상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바이오 어떤 순환매가 워낙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저점이 지금 2,100원, 나름대로 단기 고점이 3,200원 정도가 뭐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은 2단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다면은 약 3,600원. 이게 3,600원이면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가격에 거의 한 근접하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올라와 주셨기 때문에 3,600원 정도의 또는 뭐 3,800원까지는 한 번은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격적인 라인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인 고점으로는 3,200원을 노려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2단 상승을 좀 노린다면 3,600원 그 이상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 우선은 그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포스코 DX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5만 원, 비중은 10%인데 매수를 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손절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2만 원대인데 시총이 4조나 됩니다.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이게 유리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7,950원인데 만약에 전문가님께서 손절 의견을 준다면 염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좀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DX 부분들은 좀 포스코 그 IT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링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이 2차 전지 붐이 불었을 때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대거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거품이 꺼지면서 같이 꺼졌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바라보면은 고점이 8만 원 정도 되죠. 이게 8만 원 정도 되는데 반토막이면은 4만 원이 좀 돼야 되겠죠. 4만 원에서 다시 한번 또 반토막이 되면 2만 원입니다. 2만 원까지는 참으면 못 가고 2만 4천 원에서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와 주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렇다 할지라도 오 정도 지금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약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뭐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61% 정도 피보나치 수열 이 부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하락에서 횡보를 했던 이 가격대가 층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최근에 낙폭 과대됐던 2차 전지나 연관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4만 원 정도의 반등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손절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고 빠져나온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손절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한 번의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 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 좀 종목 정리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CS 윈드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48,500원, 비중은 7%인데요.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미 대선 전까지 상승 여지가 있어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봐도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자, 우선 미 대선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오늘장 종가로는 61,9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오. 나름대로. 지금 친환경 이 전력 AI 때문에 이제 전력 또 수요 공급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친환경 쪽으로 거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물론 친환경이 아닌 온전도 지금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전 플러스 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것이 이제 커버를 다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 태양광 풍력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독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약간 독식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조치는 당연히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죠. 관세 이런 이제 부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풍력도 당연히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해리스 후보가 돼야지 기존의 이제 친환경 뭐 이런 정책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에 대해서는 관세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풍력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상응한 조치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중국산에 대한 모멘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다. 단순하게 뭐 이 대선주 이렇게 희비가 아니라 둘 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로 보면은 CS 윈드는 해상 풍력의 이제 타워 부분을 이렇게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대형 타워 부분들은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죠.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핵심망을 구축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최근에 이 대선주로 주목이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또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입니다. 어차피 일부 차익 실현하고 22선에 지지받고 가는 어떤 흐름들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48,000원이면은 바닥에서 사셨네요. 수익을 보시고 계시는데 좀 더 가격적인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보이다가 한 번 더 슈팅이 좀 돼서 최소한 이 저점 42,000원에서 따블이 한 84,000원까지는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들고 가는 전략.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뭐 8만 원대가 좀 잡혀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서 8만 원대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물론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84,000원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수익 잘 극대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13,500원, 비중은 9%인데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21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다 보니까 매수가를 지금 좀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비중이 9%면 그래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님, 원금까지 그 매수가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CDMO 특히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그 백신 관련된 이슈적인 측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도 좀 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 이쪽 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mRNA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어떤 공급망 체인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부상이 좀 되고 있는데 유발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로 보면은 이 저점 6,000원대에서 고점까지가 14,000원. 고점이 특히 이제 14,000원 정도에서 잡혀주는데 최근 조정이 약간 깊게 들어왔는데 약간 9,000원까지 이제 빠진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의 이제 진바닥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바닥권의 또 시그널들인 전형적인 부분들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회된 숄더의 옆머리, 그다음에 넥라인에서 살짝 올라왔지만은 역시 약간 밀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또 흐름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지금은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치고 더 올라간다면은 이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는 가격 13,800원 정도가 좀 잡힙니다. 그래서 13,800원에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계속해서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슈도 여전히 좀 살아있고 저희가 13,8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시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홈캐스트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00원, 비중은 10%인데요.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소폭 손실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은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데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자, 전문가님, 오늘 종가를 보니까 3,025원이거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한 번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현재 셋톱박스로 좀 알려져 있는데 셋톱박스보다는 홈캐스트, 황석박사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두각을 나타낸 올해 이제 초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작년하고 연달아서 두바이하고 협력 어떤 사업을 바이오 협력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파트너 쪽에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도가 있지만은 전혀 지금 언론에 노출된 부분들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투자 유치가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넷플릭스 방향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만수의 지원 아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바이의 국가적 지원 아래 협력을 좀 했고요. 또 국내 복귀가 좀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재가 나오면은 좀 크게 큰 한방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 넥라인점 올봉 차트로 보고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올봉 차트로 보면은 최고가 32,000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은 딱 10% 토막이죠. 3,000원대까지 와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한 번 정도는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줄 확률이 많고 이 박스권만 보더라도 최소한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이제 호재가 나와 준다면은 호재가 이제 언제 나와 줄지는 모르겠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바이오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일은 걸리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현재 볼 필요가 있고 7,000원에서 한번 마디매매 전략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좀 짚어주셨죠. 7,000원 선에서 마디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이 분석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700원. 비중은 10%인데 매수가에서 지금 2,000원 정도 밀려났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지 궁금하고요.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지금 종가가 딱 5,550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원 정도 밀려난 상황인데 지금 추가 매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추가 매수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인 이슈가 좀 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FC BGA 방식 부분이죠. BGA 방식이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약자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숄더볼, 작은 어떤 숄더볼 형태로 어떻게 보면 볼펜보다 아주 더 적은 이런 볼 형태로 반도체를 연결하는 그런 첨단 패키징 기법의 어떤 소재 쪽의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HBM으로 거의 가다 보니까 소외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숄더볼도 아예 없애는 어떤 방식의 현재 본딩 방식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로 나름대로 FCBG 방식이 전기차에서도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회복과 함께 올라줄 걸로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10,000원대에서 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한 8,000원까지 됐다가 8,000원에서 다시 한번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500원까지 그렇게 좀 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바운딩 반등이 한번 들어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 급락에 대한 한 절반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약 6,600원 이 정도가 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냉랭점까지 만약에 이제 올라와 준다 이 추세 이제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거의 한 7,000원 넘어서 거의 한 7,500원까지도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세 부분들은 이 급락에 대한 반등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인 한 약 6,500원이죠. 6,500원 내외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버슈팅이 되면은 한 7,500원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6,500원 내지 한 7,5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 현재 전통적인 어떤 방식 트래디셔널 공정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매일매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같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공부를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이 테마주들의 순환이 또 원체 빠르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대안주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오, 네.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조금 현재 좀 알려진 종목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이 좀 되고 있는데 피크에 대한 정점을 계약 시즌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추석 연휴 시점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현재 이 확진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불공정 거래 의심이 있다. 어떤 그 거래소의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서 최근에 2, 3일 급락이 됐던데
진단키트 위주의 종목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조정이 약간 심하게 좀 찾아온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올라오다 밀리고를 반복을 좀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백신주보다 진단주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단주는 제외를 시키고 백신하고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백신에 대한 어떤 예방의 효용성들이 많이 떨어진 것이 3년 전에 이미 검증이 좀 됐기 때문에 치료제의 가치가 약간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년 전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약물 재창출 쓰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죠. 임상을 해라.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데 임상이 정상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조치가 정부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뭐 그때는 그지만은 지금은 뭐 해외에도 뭐 치료제 나오기 때문에 긴급 사용 글쎄 뭐 이렇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본의에게 피해를 보인 기업이 현대바이오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임상 2, 3상까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현대바이오는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바이오에서 개발을 했던 약물 전달체 기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려물질은 벤토나이트, 이제 미국에서는 모모릴로라이트로 좀 되는데 이걸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화장품, 비타민C 화장품에 적용을 좀 했던 그런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의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 니클로사마이드가 구충제가 가장 또 잘 듣는 코로나 치료제의 약물 전달체 기술이다. 이거에 이제 정평이 났던 그런 부분인데 국내에서 약물 시키는 결과 파스테 연구소에서 입증이 됐고 또한 해외에서 네이처지에서도 최고의 코로나 치료의 최고의 후보물질로 니클로사마이드가 지정이 됐고 또 니클로사마이드는 광범위 항구충제, 항암제까지도 효능이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밑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상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됐던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료제 쪽으로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4만 원대 쌍봉 고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바닥권에서 다져주고 상승하다 밀려주고 상승하다 밀려주고 뭐 코로나 쪽에 뭐 크게 오른 종목하고 전혀 어떤 차별화된 어떤 움직임들 전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 번 정도는 슈팅이 한 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매수가는 시가고요. 손절가는 18,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대안주로 현대바이오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 흐름 기대감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는 추가 매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2만 원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들어봤죠. 그때까지 우선은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중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들어봤습니다. 보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안주로 현대바이오 주셨습니다. 추후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인사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서울경제TV를 잠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요, 많은 직원분들이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서울경제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저의 진행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너그러운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 역시도 꾸준히 발전하는 아나운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